그리고 실시간 탐지를 무력화하는 매뉴얼 DLL 로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윈 API 후킹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윈 API 후킹은 안티바이러스와 악성 코드 둘 다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기술인데요. 정상적인 API 호출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프로세스에서 커널 32 API를 호출하면 통상적으로 커널 32 내에서는 커널 베이스 내에 있는 API를 다시 호출을 하고, 커널 베이스에서는 NTDLL로 들어가서 NTDLL에서는 커널 모드로 진입하는 시스콜 인스트럭션을 실행하는 것이 되게 일반적인데요. 유저 모드에서는 따라서 NTDLL이 가장 최하위 로우 레벨 API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이후에는 SSDT나 오브젝트 매니저 그리고 할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러한 API 호출 흐름을 제어하기 위한 인스트럭션은 3개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E9, 하나는 FF, 하나는 CC인데요. E9 같은 경우에는 실제 공식 문서에 상대 점프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제 인스트럭션 포인터에서 더하기 빼기 해서 상대 주소를 계산해서 인스트럭션 포인터가 움직이는 그런 인스트럭션이고, FF로 시작되는 인스트럭션은 이제 절대 점프라고 해서 레지스터를 인젝값을 받은 다음에 레지스터 내에 있는 점프로 아니 레지스터 내에 있는 주소로 점프하게 되는 인스트럭션입니다. CC 인스트럭션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 포인트 익셉션을 발생시키는데, 이때 어태치되어 있는 디버거가 이벤트를 받게 됩니다. 먼저 점프 인스트럭션 중에 간접 점프를 말씀드릴 텐데요. 목적지가 주소상으로 위에 있을 경우 저기 식이 있죠. EIP-데스트 빼기 5, 이게 5가 옵코드 사이즈예요. 왜냐하면 E9 다음에 드워드가 들어가는데 드워드가 4바이트죠. 이 다음에 데스트가 EIP보다 높을 경우에 데스트 빼기 EIP 빼기 그리고 5를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간접 점프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int 3 인스트럭션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미리 인터럽트 발생 유도시킵니다. 어떻게 하냐면 API 프롤로그 부분에 int 3 인스트럭션을 오버라이트해서 해당 함수가 실행되면 무조건적으로 인터럽트가 발생되겠죠. 인터럽트가 발생되면 OS는 해당 인터럽트에 대한 처리를 디버거에게 맡깁니다. 디버거는 OS API를 이용해서 해당 이벤트를 핸들링한 다음 리드 라이트를 진행한 이후에 실행을 재개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후킹된 API 같은 경우에는 인젝션된 코드가 시스코를 대신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림으로 본다면 유저 모드 내에서 인젝션 되어 있던 코드가 시스코를 대신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프 설치 전제는 해당 프로세스가 미리 조작되어 있어야 할 텐데요. 이런 전제 이행 이전에는 3가지 정도의 방법이 존재합니다. 먼저 DLL 인젝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DLL 인젝션 같은 경우에는 DLL이란 파일 안에 있는 코드를 직접 인젝션해서 해당 인젝션된 코드를 실행시키는 방법입니다. 먼저 create remote thread를 사용해서 특정 프로세서 공간 내에 스레드를 실행시킬 수 있는데요. 해당 create remote thread의 인젝값으로 함수의 주소가 들어갑니다. 이 함수의 주소가 스레드의 시작 주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시작 주소에 로드 라이브러리라는 DLL 매핑이나 로딩을 하게 해주는 API 주소를 넣는다면 새로운 DLL 매핑이나 로딩이 되겠죠. 이렇게 로딩에 매핑된 다음 스레드는 자연스럽게 종료가 될 거고, 해당 프로세서 공간에는 새로이 매핑이나 로딩된 DLL이 남게 됩니다. DLL 주입이 성공적으로 진행된 이후에는 API 후킹을 진행해서 함수 프롤로그 부분을 점프로 바꿉니다. 점프로 바꾼 이후에 새로운 DLL 안에 있는 코드로 분기를 하게 되겠죠. 이러한 후킹 기술을 이용한 실시간 탐지 기법을 구현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구현 이전에 실제
백신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 백신 같은 경우에는 디버거를 붙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디버거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프로세스에 하나밖에 어태치가 안 되기 때문인데, 이러면 프로그램마다 호환성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만족스럽지 않지만 디버거를 사용해서 실시간 탐지 기법을 구현해 보았습니다. 먼저 디버거를 봐야겠죠. 프롤로그 부분에 인터럽트 인스트럭션을 삽입해서 브레이크 포인트 익셉션을 설치합니다. 그렇게 해서 익셉션을 발생 유도하고, 익셉션 발생 시에는 디버거가 따로 처리를 기다리게 하는 방법인데, 실제 백신에서는 다음과 같이 5바이트 후킹을 해서 실행 주도권을 넘긴다는 점을 좀 아셨으면 좋겠고, 이제 실제로 봐야죠. 우선 코드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텍스트 섹션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통상적으로는 실행과 읽기만 가능합니다. 근데 버추얼 프로텍트 EX 함수를 사용해서 실행과 읽기 그리고 쓰기를 가능하게 만듭니다. 쓰기 보호가 제거된 API 코드 부분을 변경할 수 있어요. 이렇게 변경이 진행된 다음에는 당연히 int3 인스트럭션이 들어가겠죠. 디버거가 이걸 핸들링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디버거가 OS로부터 처리 이벤트를 받으려면 wait for debug event라는 API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 API를 사용했을 때 저장되는 버퍼는 다음과 같은데요. 되게 많죠? 많은데 실제로 사용되는 멤버는 별로 없어요. 여기에서 exception 멤버가 중요한데, exception 멤버 내에서는 exception 레코드가 있죠. exception 레코드 존재를 확인하셨으면 여기 내에 있는 다른 정보들도 있을 거예요. exception 코드라든가 exception 플래그 그리고 어드레스, 이 정도만 있어도 사실상 실시간 탐지가 가능하죠. 이런 이론을 응용해서 특정한 API 호출을 기록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코드를 직접 보자면 wait for debug event API를 사용해서 실시간 탐지 대상의 익셉션 정보를 OS로부터 얻는데, DLL 로드 이벤트의 경우 매핑이죠. 사실상 이럴 경우에는 API 후킹 대상인지 검증하고, 후킹 대상의 경우에는 이제 먼저 원본 코드를 저장합니다. 후킹을 진행할 코드에 원본 코드를 저장하고, 그리고 익셉션 발생 시에는 실행 재개를 위해서 API 프롤로그를 원본 코드로 복구하는 코드가 있고요. 이 이후에는 int3 인스트럭션이 1바이트잖아요. 1바이트인데 이미 익셉션이 발생된 이후에는 인스트럭션 포인터가 앞으로 한 번 당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 빼줘야 하는데요. 이걸 구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RIP나 EIP에서 일씩 빼주는 코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set thread 컨텍스트를 사용해서 다시 원본 코드를 복귀한 지점으로 인스트럭션 포인터를 옮긴 이후에 실행을 시켜야 합니다. 실행시키는 API는 continue debug 이벤트로서 다음 실행을 대비해서 재후킹을 진행하고, 그리고 슬립을 넣는 이유는 컨텍스트 스위치 때문인데, 프로세스가 실행을 할 때마다 프로세스는 동시에 실행되지 않습니다. 프로세스는 매우 빠르게 스위칭 되어서 컨텍스트가, 해당 프로세스에 대한 컨텍스트가 OS의 스케줄러에 의해서 빠르게 CPU에 의해서 처리되고 있는데, 이게 컨티뉴 디버그 이벤트 이후에 바로 라이트 프로세스 메모리를 통해서 int3에 넣는다면 해당 프로세스는 실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슬립 API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되는 건데요. 슬립 API를 통해서 스케줄러가 다음 프로세스를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실제로 노트패드의 create process API 호출을 탐지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트패드 새창이라는 기능이 있죠. 이 기능은 새로운 노트패드를 여는 행위인데요. 이 행위를 탐지하는 기능이에요. 실제로 지금 콘솔 창을 보시면 브레이크포인트 심볼 인포에서 커널 32 크리에이트 프로세스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 하위 API인 시스코를 직접 담당하는 NT 리섬 스레드도 탐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이러한 실시간 탐지를 무력화하는
목차가 이제 나왔어요. API 프롤로그 복구가 가장 관건인데 API 후킹 이전에 설명해야 하는 카우 이 기법은 윈도우스의 최적화 기법입니다. 카피 앤 라이트라고 하죠. API 후킹 이전에 설명해야 되는 카우 기법은 우선적으로 피지컬 메모리, 그러니까 물리 메모리에는 실제로는 이제 로지컬 메모리, 그러니까 논리 메모리에서는 많은 DLL들이 있지만 실제로 이 메모리 안에 있는 DLL들은 피지컬 메모리에 한 개밖에 없습니다. 이런 한 개밖에 없는 DLL을 프로세스가 쉐어하면서 공유하면서 가져 쓰고 있는 형태예요. 이게 매핑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NTDLL에 write 요청이 하나 들어갔다 칩시다. 쓰기 요청이 들어가면 OS는 해당 NTDLL에 복사본을 만들고 해당 복사본의 주소에 씁니다. 쓰기 요청이 된 버퍼에 있는 내용을 쓴 다음에 해당 페이지를 끊고 쓰기 요청을 한 프로세스에 새롭게 복사한 NTDLL을 새로 페이지를 넣습니다. 따라서 글로벌 후킹이라고 해서 모든 프로세스의 DLL의 코드를 변경했다면 피지컬 메모리에는 수많은 NTDLL이 존재하겠죠. 이러한 인라인 후킹이 진행된 API의 원본 코드를 복구하는 작업을 언후기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DLL의 API 코드를 변경했기 때문에 카우가 발생하는 거예요. 따라서 인라인 후킹을 우회하는 방법은 변경되어 있는 DLL의 코드 복구하는 것입니다. 피지컬 메모리에 존재하는 DLL은 OS의 로더에 의해서 피지컬 메모리에 옮겨진 객체인데 로더에 들어가 있기 전에 후킹되어 있다면 DLL 파일이 변조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시스템 DLL은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이제 변경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한 파일이기 때문에 따라서 파일 상태에서 후킹하는 건 말이 안 되고 메모리에서 올라간 상태에서 후킹을 하는데 따라서 DLL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DLL은 쓰기 보호가 걸려 있기 때문에 원본 코드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 파일을 직접 메모리를 옮기고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원본 코드에 접근을 할 수 있다면 성공적으로 API를 복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이렇게 메모리에 올라간 DLL을 버퍼라고 하는데요. 이미지 버퍼라고 하는데 여기에 존재하는 실제 코드를 접근해서 오염되지 않은 이미지를 사용한다고 하죠. 그렇게 해서 인라인 후킹을 우회할 수 있는데 우선 DLL의 경로를 먼저 알아야겠죠. 파일을 얻으려면 그러면 PEB 내에 있는 링크드 리스트를 사용해서 F링크 내에 in memory order 링크가 있는데 여기에 DLL 베이스가 있어요. DLL 베이스 이후에는 full DLL name이 있는데 full DLL name에 해당 DLL의 경로가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파일을 열었을 때 접근해서 열었을 때는 이제 DOS랑 NT랑 여러 가지 헤더가 존재하는데요. 이때 DOS, NT, 옵셔널 헤더 그리고 버추얼 어드레스로 들어가서 순차적으로 익스포트 어드레스 테이블을 조사한다면 이미지 익스포트 디렉토리를 조사한다면 실제로 존재하는 프로시저 인포 그러니까 API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후킹된 API를 복구하는 작업이 남았는데 원본 코드가 존재하는 비휘발성 메모리에 시스템 DLL을 읽어내야 하죠. 옵셔널 헤더 부저체에 존재하는 사이즈 오브 이미지 변수를 사용해서 힙을 할당하게 되는데 사이즈 오브 이미지 변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자면 이미지가 존재하는데 이 이미지의 크기를 알아내야 돼요. 왜냐하면 로더는 DLL의 정보를 읽고 그만큼 로지컬 메모리에 할당해서 써줘야 되는데 이때 DLL이 메모리에 올라갔을 때 그 사이즈를 명시해 주는 것이 사이즈 오브 이미지 변수입니다. 할당한 힙 공간에 DLL 내용은 로지컬 메모리의 형태와 같이 재배치해야 하는데 이것도 솔직히 OS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널 패딩 공간에 다른 피지컬 메모리를 넣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메모리 단편화를 막기 위해서라고 전 배웠습니다. 하지만 언후킹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큰 옵티마이제이션을 할 필요는 없다 느껴서 단순하게 구현했습니다. 재배치를 위한 정보는 이미 섹션 헤더에 존재하는데 버추얼 어드레스 그리고 사이즈 오브 데이터 그리고 포인터 투 로우 데이터 이 세 가지만 알면 편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재배치를 진행하는 코드는 다음과 같은데 포문을 사용해서 섹션 헤더를 얻고 섹션 헤더에서 얻은 버추얼 어드레스와 포인터 투 로우 데이터, 사이즈 오브 로우 데이터를 사용해서 실제 힙에 있는 이미지에 DLL의 구조를 재현시킵니다. 이렇게 재현된 DLL 이미지는 get procedure address라고 하죠. get proc address라고도 하는데 이러한 API를 사용했을 때도 문제없이 API의 주소가 잘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얻게 된 원본 API 코드를 Virtual Protect EX로 쓰기 보호를 없애고 이후에 쓰기 보호를 없앤 다음 Write Process Memory를 사용해서 프롤로그를 복구한 다음 다시 쓰기 보호를 넣어주는 것을 구현했습니다. 이 다음에는 실제로 이러한 API 후킹을 우회하는, 그러니까 API 모니터링을 우회하는 악성 코드에 대한 실제 동향 분석을 안랩에서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자료 만들기보다 이 보고서를 쓰면 좋겠다 해서 이메일로 연락을 드렸고 이메일에서 써도 된다라고 하셔서 감사하게도 이 자료를 쓰게 되었습니다. 이 자료는 악성 코드 3세 분석이라고 해서 2019년도 4반기에 나온 자료예요. 실제로 동작하고 있는 파라사이트 악성 코드를 분석한 결과인데 이 악성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설명해 드린 힙 메모리를 사용해서 시작 5부분을 리스토어링, 복구하는 API를 시작 5부분을 복구하는 작업을 하는 악성 코드입니다. 이전에 설명드렸죠. DLL 파일에서 텍스트 섹션을 복구를 한다면 따라서 후킹은 무력화됩니다. move raxn 그리고 jump rax라는 후킹 코드를 move r10 rcx, move eaxn으로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이러면 정상적으로 후킹이 동작하지 않겠죠. 이 다음에는 클론 기법이 있는데요. TLL을 다른 경로에 복사한 이후에 로드 라이브를 진행하면 실제로는 같은 경로에 있는 DLL은 로드 라이브를 사용했을 때 성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맵핑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맵핑되어 있는 주소를 리턴하게 되는데 다른 경로에 있는 커널 32 완전히 내용은 똑같은 DLL 로딩했을 때는 다른 주소 맵핑이 되고 실제로 로드 라이브러리를 후킹하고 있는 백신에서도 이를 막지 않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예전 샘플이라서 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이렇게 해서 다른 경로에 있는 복사본 DLL을 로딩했을 때 후킹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후킹되지 않은 API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 같은 경우에는 로드 라이브러리가 아무래도 파일 체크썸이나 아니면은 파일이 직접 같은지 아니면은 파일 내용 증명하지 않아서 그런 건데 아직 윈도우 10에서는 그런 기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다음엔 트릭봇 악성 코드가 있는데요. 이 악성 코드 제일 흥미로운 점은 시스템 콜 번호를 가지게 되는데 시스콜 이전에는 이때 API가 가지게 되는 EAX 값을, 그러니까 SSDT 인덱스 값을 직접 알아내서 시스콜에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먼저 이전에 말씀드렸던 PEB 구조를 얻고 이 PEB에 있는 DLL을 가지고 엑스포트 어드레스를 조사해서 시스콜에 들어가는 EAX 값을 조사합니다. EAX 같은 경우에 SSDT 인덱스 값인데요. SSDT에는 이제 서비스 디스크립션 테이블이라고 해서 직접 커널 함수들이 어레이로 존재합니다. 어레이로 존재하면 인덱스로 가져갈 수 있겠죠. 여기서 EAX는 그 인덱스 값을 정의합니다.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옵코드 값이 B8 다음에 8F01 그리고 0000죠. 이걸 리트렌디안으로 봐서 그런데 지금 다시 인간이 읽을 수 있는 수로 변환한다면 18F가 됩니다.
B8은 이제 move EAX가 되겠죠. 이 패턴을 조사해서 실제로 B8 이후에 들어오는 4바이트를 조사한다면 SSD에 들어가는 EAX 값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트릭봇은 EAX 값에 들어가는 SSDT 인덱스 값을 직접 조사해서 직접 시스코를 진행한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이후에는 직접 제가 발표를 위해서 시연하게 될 실시간 텀지 프로그램을 만들었었어요. 노트패드를 기준으로 잡을 거고 심볼 같은 경우에는 리섬 스레드로 할게요. 잠시만요. 실시간 탐지가 켜져 있는 것 같아서 경로가 잘못됐네요. 여기에서 실제로 세창을 시도를 하면 이렇게 API가 모니터링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러한 API 모니터링을 어떻게 우회하는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먼저 PID를 확인해 주죠. 모요장이 3732네요. 3732. 언루킹이 진행됐죠? 다시 실행해보면 모니터링이 진행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